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저희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 선생님들께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꽤 많이 올랐어요. 그쵸? 이제 슬슬 탐욕의 시간이 오는 느낌이 좀 들어오는데 대중들은 지금 경기 침체다 뭐다 지금은 투자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 한 번의 상승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그레이스케일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전쟁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리플의 긍정적인 소식 또한 같이 기다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아직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700원대 초반대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한번 쏴주면 그 자금들이 이제 알트코인으로 물어 닥치면서 알트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리플이라든지 이더리움 등등의 알트장이 한번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게 되면 54%에 육박하기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이 느껴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시그널을 기다리면서 천천히 본인 수량 잘 축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십니다. 이제 슬슬 상승장의 시그널이 보여지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아 보이시는데 한 울산에 사시는 찐 구독자님이십니다.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구독자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저 또한 너무 좋았는데 부동산이 지금 최근에 한번 정리가 되면서 잔금이 들어왔다. 목돈이 좀 생겼는데 내가 원래 리플을 사려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지금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 자기가 600원대에 사려고 했지만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700원 초반대까지 왔는데 어떻게 해요 타임님 이거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남편분의 평단은 600원대 초반대고 본인의 평단은 한 600원 후반대 되시더라고요. 두 분 다 평단이 너무 좋으세요. 1000원이 넘는 구독자 선생님들 많으신데 일단 600원대의 그런 평단을 가지고 계신 건 럭키한 것이죠. 너무나 잘 가고 계시고 3, 4일 전에 사야 했는데 못 사가지고 너무 아쉽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그 구독자 선생님께서 평단이 중요하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당연히 노죠, 노. 평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래소의 문제점이에요. 외국 거래소는 평단 같은 거 그런 거 안 나와요. 우리나라만 평가 금액이니 뭐 지금 수익률이 몇 프로니 지금 손절하면 얼마고 익절하면 얼마고 그런 게 나오지 다른 거래소는 수량만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수량 이 어마운트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수량을 언제까지 가지고 가느냐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티켓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2025년 말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목돈 약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지금 한 번에 들어갈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라고요.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꼭지와 바닥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보고 내년 불장 사이클 2024년 말 2025년 말 반감기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일을 정해라. 하나의 요일을 정해서 저는 목요일을 정했거든요. 매주 어떤 요일마다 일정 금액으로 DCA 5천만 원을 정확히 나눠가지고 1년 단위, 2년 단위로 천천히 들어가는 걸 권장을 드리고 제가 또 여쭤봤던 게 혹시 비트코인은 좀 가지고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니까 비트코인은 사본 적도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 돈이면 비트코인에도 어느 정도 꼭 투자를 하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웬만한 비트코인 한 개 정도는 꼭 가져가면서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라. 2030년에는 10억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트코인, 우리가 미래에 살아갈 디지털 시대의 금으로서 반드시 가져가야 될 해지 수단,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타임 레버리지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항상 방송을 해도 우리가 이제 탐욕의 동물, 인간이다 보니까 지금 사야 될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오늘 비트코인만 해도 5% 6%가 올랐는데 리플도 곧 갈 것 같은데 오늘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리플 코인은 아닙니다. 리플은 또 어떻게 흔들어 제낄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우리 항상 많이 당해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들의 시기의 저울질이 언제 끝날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DCA,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적립식으로 좀 매수하시는 걸 추천, 권장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 항상 따뜻한 댓글, 피드백 남겨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이클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알트코인 LTD님의 트위터에서 가져온 건데 얼마나 더 많이 반복되어야 대중들이 눈치를 챌까? 바로 이것이죠. 저희는 사실 올해 연말의 상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년 연말, 지금 4년 주기인 거 보이세요? 2012부터 16, 20, 그 다음 뭐겠어요? 2024년이잖아요. 2024년 내년 11월에 대선 시그널이 있어요. 미국의 대선 시그널, 그쵸? 트럼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농후한데 그러면서 굉장히 디지털 세상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말과 2025년 말 이렇게 굉장히 크게 가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린 큰 사이클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반감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4월에 있고 그 전에 한번 상승장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중인 거죠.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호재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또 뭐가 있죠? 경기 침체가 한번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월가 전문가 내년 미국 경기 침체 올 수 있다. 집값이라든지 주식 모두 폭락한다 얘기하고 2024년에 대공황 이후 볼 수 없었던 2008년에 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 다시 한번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바닥권을 잡을 수 없다.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내년에 바닥권 오면 좀 말려주세요. 그때 한 번에 들어갈게요. 그건 신이 아닌 이상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어딨어 막말로. 맞잖아요. 부자가 쉽게 됩니까? 부자 쉽게 안 돼요. 시장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으면서 본인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DCA로 수량을 집중해서 모아왔냐, 가치 투자로 공부하면서 투자했냐, 그게 올바른 투자법, 그게 엄청난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순간에 올릴 수 없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에서 벌써 청산된 금액만 얼마인지 아시죠? 돈 쉽게 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인 뭐 단타로 선물 거래로 벌 수 있다고요? 10번을 운 좋게 맞춰도 11번째에 전 재산을 다 걸어서 재산을 잃는 게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세력들이 주물거리는 그런 굉장히 시가총액이 작은 캡하기 때문에 선물보다는 가치 투자로 길게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가져가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에서는 XRP가 최소 $10,00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한번 볼까요? 최근 리플랩스의 공동 창업자 잘 아시죠? 아서 브리또. 지금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지만 그때는 제드 맥케일럽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뭐 크리스 라센도 있을 것이고 지금의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워츠 그리고 아서 브리또 역시 있었는데 XRP에 대한 비전 있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이 디지털 자산이 $10,000 가격에 도달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설계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뭐가 떠올랐냐? 과연 과거부터 왜 데이비드 슈워츠라든지 아서 브리또라든지 크리스 라센 등의 그런 개발자, 그런 회장들이 리플을 설계할 때 왜 드랍 방식을 취하게끔 설계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서 브리또가 얘기를 하네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확장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XRP 레저의 세계가 올 것이다. 리플의 페이먼트망이 금융의 판때기로 들어가면서 블록체인 시장이 열릴 것이다. 확장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XRP는 전 세계 75억 명 인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음모론적으로만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 레버리지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리플의 XRP 레저가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보다 우수하냐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걸 비교하기에 앞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뭔지 알아야겠죠. 송금이라든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레이어 2의 결제 프로토콜을 이용하면서 이 레이어 2에서 처리된 거를 전송 속도가 느린 이 비트코인에 얹어서 가는 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 디튼 변호사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명확하고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저는 지금 다음 일에 참여하고 있다.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냐? 스펜더빗의 엔젤 투자자로서 최고 법무 책임자 CLO직을 맡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스펜더빗은 뭐하는 회사냐? XRP 레저를 기반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당신이 쉽고 당신의 암호화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펜더빗이라는 회사거든요. 거기에 지금 신리플 변호사 존 디튼이 CLO로 참여하고 있다. 그 말은 즉 비트코인 라이트닝 서비스보다는 스펜더빗이라는 그런 XRP 레저 솔루션이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고 정확하고 수수료가 저렴하다라는 부분에 게임이 안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낮은 거래 수수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 빠르고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리플의 온 디맨드 리퀴디티, ODL이죠. 리플 페이먼트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BIS의 결제 태스크포크에서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안 들어가고 리플사 혼자 블록체인 회사로 들어갔는지 반증이 되는 그런 하나의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크립토 엄마, 크립토 맘이라고 불리우는 SEC 위원장 중에 한 명이거든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비트코인 ETF 지지하긴 하지만 승인 여부 확답은 못한다. 대중들을 농락하는 기사를 내고 있네요. 반드시 빠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블랙록을 비롯해서 많은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쏠 자금만 거의 3경원에 육박한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을 넣기 위해서 지금 그 자산 운용사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보게 되면 브릭스의 대표주자죠. 중국이 이번에 최초로 디지털 위안화로 석유 거래를 완료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바로 디지털입니다. 이제 곧 CBDC의 세상이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슬슬 리플의 페이먼트망에 시동을 걸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나오네요. 이번에는 리플과 SEC의 사건은 끝났습니다라고 하면서 합의 소식 우리가 언제 나올지 굉장히 기다려지는 대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XRP 소송 합의를 위한 리플의 준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매체에서 지금 XRP의 가격 어디까지 오를 것이다 예정을 하고 있는 데 우리 또한 굉장히 폭등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 번에 매집하기보다는 반드시 XRP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토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DCA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모아가셔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과 SEC의 소송 거의 3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이번 소송이 잘 합의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또 암호화폐 시장계에 선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기사가 현실적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리플사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또 11월 8일에서 9일은 리플의 스웰 행사가 있잖아요. 앞뒤로 해서 굉장히 또 큰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만약에 합의가 정말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면 IPO 역시 우리가 또 하나의 기다려야 되는 대목이지 않을까. 우리가 XRP를 투자하는 관점에서 호재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부분 기분 좋게 전달 드립니다. 일주일 새 10% 뛴 비트코인 4천만원대 왔다라고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불장 시그널은 오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GBTC 현물 ETF 완전한 승인 그리고 블랙록을 비롯한 자산 운용사들의 완전한 승인이 일어나야지만 굉장히 큰 상승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타임 레버리지를 할 구독자분들이니까 너무 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내 수량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 법원이 그레이스케일 판결 확정이다라고 하면서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레이스케일이 이끌고 있는 GBTC 현물 ETF의 승인 먼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기의 저울질 이제 곧 끝나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그레이스케일이 담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게 됐을 때 XRP는 없단 말이죠. 굉장히 아쉬운 국면에 있지만 소송이 확실하게 끝나면 다시 재편입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더 큰 그림으로 봐서 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리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미 그레이스케일의 여기 포트폴리오에는 빠져 있지만 소송 때문에 잠깐 빠뜨려 놨지만 이 모회사인 DCG그룹이 리플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시간 문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EY 한영, 언스텐 0이 나오네요. 비트코인 ETF, 대형 기관 끌어당기는 자석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을 운용하는 월가의 자본, 블랙록을 비롯한 그런 자산 운용사들의 돈이 모여지고 있다. 디지털 세계로 돈을 옮기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언스텐 0, EY 한영에 대해서 조금만 집중을 해보자면 기득권 최종판에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왔죠. 세계 4대 회계 법인이 있는데 거기에 EY 한영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미 딜로이트에서 1등인 딜로이트에서 국경 간 결제 솔루션으로 리플을 인용했다라는 부분이 나왔었죠. 그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땐 역시나 세계 회계 법인이라든지 신용평가사 회사,
자산 운용사들, 그리고 국제기구, 각국의 금권 세력들, 카드사들 모두 리플이랑 같이 간다라는 부분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미 기득권들은 다 알고 판을 깔아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DTCC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미국의 대표 예탁 증권 청산소인데 여기에도 블랙록 현물 비트코인 ETF를 지금 현재 DTCC에도 등록이 되면서 역시나 이 큰 기관급에도 암호화폐를 수용하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어제 기사에서 말씀을 드렸죠. DTCC는 최근에 암호화폐 스타트업 업체 시큐런시를 인수했다라는 부분에 이제 모든 증권 시장이라든지 파생상품 시장, 모든 재화들을 자산의 토큰화가 일어나면서 토큰화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는 것을 즐기면서 디지털 시대가 오기만을 천천히 기다리면 된다. 타임 레버리지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시간은 우리 편에 있는 거 잘 아시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될 것이고 리플에 대한 합의 소식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 명심하시면서 수량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XRP가 엄청나게 상승해서 이렇게 황소처럼 날뛰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